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한 주 동안 역시 잘 지냈지?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어? 우리 친구들 질문 폭탄이 쏟아지는 요즘에 선생님이 답글 다느라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 게다가 또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 저 성적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런 친구들의 글들을 볼 때마다 나름 보람을 막 느껴. 인스타 DM으로 성적 많이 올랐다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이 친구들이 선생님 믿고 열심히 잘 따라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매우 기뻤거든. 우리 친구들에게도 모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겐 또 2학기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면 그땐 분명히 오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도울게.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친구들의 고민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친구들의 고민 중에 가장 많은 고민, 학업 고민이 많은데 오늘도 좀 그렇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박땡우 친구가, 선생님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데 요즘 공부하기가 싫은데 이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공부하기 싫을 때 있지, 왜 없겠어. 요즘 또 시험 앞두고서 너무 막막하니까 공부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공부하기 싫어진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또 뿐만 아니라 이땡은 친구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랑 한 번이라도 더 소통하려고 인스타 DM에서도 연락했었어요. 알고 있어. 제 고민은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낮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성적이 친구들에 비해 떨어져요. 일단 평균은 절대 못 넘고요, 시험을 치면 점수가 공개되는데 정말 많이 낮아서 좀 그래요. 물론 저랑 같은 점수 맞는 친구들도 있기야 한데 그래서 이제 진짜 성적 올려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문제집으로 풀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선생님 강의는 워낙 재밌어서 좋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종종 못 풀어서 앞에 설명되어 있는 글 보고 답을 찾아서 적어요. 진짜 이제 고등학교 가려면 성적 올려야 인문계는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적 올리는 방법 진짜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부탁해요. 이렇게 올린 거야. 강의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정확히 짚어야 시험에 가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 일단 틀린 문제를 싹 가져와. 그래서 선생님이 뭘 틀렸나, 어디가 부족한가 그 원인을 분석해 줄 테니까 그걸 좀 가져와. 그리고 또 강땡기 친구는 중학교 가서 학교 생활 잘할지 고민이래.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중학생인데요, 저는 요즘 이사 가기 때 친구들과 떨어져 속상하고 중학교에서는 잘 생활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남긴 거야. 그치만 열심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어. 이게 3월 6일 고민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어느덧 7월이 되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미 적응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또 공부 고민이 또 있었어. 백땡우 친구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공부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요, 확실히 여기가 지방이다 보니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저도 같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어도 막상 모르는 게 나오면 막막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꼭 좋은 대학교에 가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공부를 할 때 집중하는 방법이나 공부를 더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고. 공부할 때 집중력 떨어진다고. 아까 박땡우 친구와 마찬가지로 또 송땡호 친구도 있었어. 공부를 2-3시간만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이러고 물었고, 마지막으로 김땡진 친구가, 요즘 제가 너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극을 하기도 하는데 자꾸 힘이 빠지고 머리도 아프네요. 삶이 지치고 힘든데 유쌤이 좀 힘 좀 주세요. 힘 얻고 싶어서 고민 보내봅니다. 이렇게 올린 거야. 공부가 많이 힘들지. 그거 알아. 선생님도 이만큼 살아오면서, 몇 년이라고 말은 못하고 25이니까 아무튼 이만큼 살아오면서 공부했던 그 시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특히
특히나 우리 친구들은 유혹을 받을 일들이 많잖아. 매체가 발달하니까 솔직히 스마트폰에도 손이 많이 가고 컴퓨터도 켜면 뭐 재밌는 게임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기 많이 힘든 환경인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어떻게 하긴 해야 되잖아.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밉지만 어떻게 하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집중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송땡우 친구 같은 경우는 2-3시간만 하면 집중력 떨어져. 2-3시간 하면 원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2-3시간 열심히 공부하면 집중력 떨어져! 누구나! 그 정도 하면 집중력 떨어지는 거 당연해. 근데 그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그냥 약간 모든 걸 다 놓고 그냥 확 쉬어버려야 돼. 이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건 공부한 게 남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피곤하면서 공부는 안 되고 그렇다고 남는 건 없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에 머리를 식힐 수 있게 확실하게 내가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게임을 잠깐 한다든가 시간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 놓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양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일주일 단위의 계획은 세웠어. 한 달 단위 계획은 잘 안 세워. 그럼 분명히 못 지키잖아. 그래서 일주일 단위 계획을 세우거든. 근데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제 강의 촬영량 같은 거를 한 달 단위 계획을 이제 크게는 잡지만 아주 디테일한 건 일주일 단위로 잡거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양은 무조건 끝내야 되는 거야. 그거 안 끝내면 큰일 나. 인생이 끝나. 막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주일 단위의 계획, 그리고 하루의 계획, 그리고 오늘 1시간, 2시간, 3시간 공부한다면 그 시간 동안 할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마음가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 선생님이 어제 무슨 책에서 읽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22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 선생님은 정말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어려서부터 이부자리 정리는 항상 일어나자마자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모든 물건이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잘 못 찾으면 화가 나. 그래가지고 항상 정리정돈, 뭔가 깔끔하게 갖춰놓고 공부하고 이런 자세를 습관화하다 보면 조금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공부가 좀 몸에 배지 않을까 싶어. 힘내주길 바랄게. 알았지? 파이팅! 자, 그 다음 친구는 이제 김땡아 친구가 있었어. 우리 친구 선생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고 글도 자주 남기는 친구인데 제 고민은요, 성격을 좀 바꾸고 싶어요. 평소에 성격이 너무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반이 바뀔 때마다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친한 친구 앞에서는 엄청 활발하고 말도 많은데 완전 다른 사람인 듯, 막 이렇게 괄호로 썼어. 이상하게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더라고요. 몇몇은 친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 한 학년이 끝나도 대화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쟤도 말할 줄 아네? 이러고 누가 이래? 쟤도 말할 줄 아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거나 아님 말 한 번만 해봐, 목소리 좀 들어보게, 이러고 그럴 때마다 진짜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어요. 요즘은 덜해요. 매번 성격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4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때부터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그전 학교 3학년에서는 회장도 하고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전학 오고 나서 엄청 조용해졌어요. 제가 그땐 어떻게 회장이 되었을까 생각할 정도예요. 이것도 고민이지만 발표도 걱정이에요. 제가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발표가 너무 어려워요.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떨리고 목소리도 작아져서 진짜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국어 발표 점수가 8점이나 깎였어요. 발표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3학년 때는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글을 남겼어. 우리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라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거든. 성격 바꿀 수 있으니까 노력하고 싶다면서. 유쌤은 어떻게 성격이 바뀌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활발하고 적극적이면서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늦은 시간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이렇게 지금 친구 고민 이야기한 우리 김땡아 친구도 있었는데 친구 고민은 굉장히 많아. 다른 친구들 중에도 이런 고민이 있어서 조금 묶어봤거든. 일단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익명을 요청했구나. 아무튼 이 친구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저의 사연은 친구 문제예요.
제가 꿈이 아나운서여서 학교에서 방송반을 하는데 방송반을 하면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고 특히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고 싶은데 방송부를 가야 하니까 꼭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단짝 친구, 평생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의 최고의 고민이에요. 친구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 단짝 친구 만들고 싶어요. 몇 번을 얘기 눈물을 막 여기 폭풍 눈물. 쌤 도와주세요. 선생님 정말 저한테도 큰 고민이에요. 혹시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 계약 전에 답변을 꼭 듣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7월 말이야. 어떡하지? 아무튼 또 있어. 이땡민 친구도 제가 이제 중1이 되었는데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친구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6학년 때만 학기 초에 책 시리즈에 꽂혀서 조용한 이미지가 되어버리고 1년 내내 친한 친구도 사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조용한 이미지를 벗어내고 용기를 내서 친한 친구들과 사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좀 소심하고 그래서 용기가 좀 없고 내가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얘가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반에서 새 친구를 사귈 때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중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에게 부담 주거나 그렇지 않고 좋은 친구, 저한테 잘 맞는 친구를 찾아서 친한 친구를 사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긴 거야. 다 친구 고민. 우리 친구들 일단 사람이 이제 살아오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성격이 몇 번 변하는 타이밍이 있어.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다가 내가 뭔가 철이 들고 성숙하면서 나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조금은 소극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성숙한 모습, 조금은 좀 조용한 모습 이런 걸 보이고 싶다 보니까 막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게 굴다 보면 저 친구가 좀 소심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성격이 몇 번씩 살아오는 과정에서 변하게 되거든. 근데 그걸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아 그래 내가 지금은 좀 성격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적극적인 성격이 꼭 좋은 것만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렇다고 소극적인 성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분명히 성격에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거든. 근데 그 성격을 가지고 내가 막 이걸 뜯어 고쳐야겠다, 어떻게 바꿔봐야겠다 막 이렇게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고 나와 비슷한 친구들을 사귀면 돼. 꼭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 난 별로 비추야. 아까 김땡아 친구도 주변에서 야 너도 말도 할 줄 아냐? 이런 애 사귀지 마. 가까이 하지 마.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별로 가까이 해도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런 친구의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그냥 내 조용한 성격, 나의 작은 성격 이렇게 뭐 조용조용한 성격 이런 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친구들 안에서 더 신중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막 왁자지껄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고 재밌는 것도 좋은데 선생님이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들 이렇게 친구 부류가 좀 있는데 막 재밌는 모임도 있어 사실은. 근데 이 막 재밌는 모임은 막 재밌다? 근데 갔다 오면 별로 남는 것 같아. 그냥 재밌다 이건데 그래도 조금 신중한 친구, 조금은 내 속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는 만나고 나면 맞아, 그래 맞아 이러면서 뭔가 깨닫는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내가 배우고 싶은 면이 있는 친구들을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고 그 친구와 공통 분모를 만들고 그 친구에게 먼저 예쁜 말 건네주고 이러면서 조금 사이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알았지? 힘내. 파이팅. 그 다음 친구 사연은 조금 재미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 친구는 너무 화가 났나 봐. 김땡연 친구가 쌤 작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랑 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햄버거는 제가 사기로 했는데 엄마가 사신다고 해서 사주시고 친구가 카페에 가서 빙수를 산다고 했는데 돈이 2,800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00원을 내고 친구가 7,000원을 냈거든요. 근데 200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 엄마가 대신 사셨고 이건 친구가 산다고 한 거니까 200원은 저한테 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시키러 온 건데 100원씩 나눠 가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돈 2,900원을 갚으라고 했더니
지갑에 100원을 넣고 쌩 가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이 사연 남깁니다. 너무한 친구예요. 왜 나는 귀엽지? 되게 귀엽네. 선생님이 사실 지금까지 친구와 금전거래를 하지 않지만 딱 한 번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어. 초등학교 때 내가 50원을 빌리고 안 갚은 친구가 있거든. 근데 그 친구를 지금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락이 초등학교 이후 닿질 않아가지고 내가 아직도 50원을 못 갚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문득 그 친구가 생각나네. 그래. 근데 이게 웃어서 미안하지만 뭐 이게 굉장히 귀엽게 느껴져서 웃은 거지만 사실 이거 되게 작은 일이지만 되게 크게 빈정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 되게 기분 상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 그 마음은 뭔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배려는 상대한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배려심 있는 친구들을 주변에 두고 이런 친구는 잊어. 알았지? 쌩 가버렸다잖아. 100원 넣고서. 왜 가버려? 이거 시간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100원으로 친구 잃은 거야? 그 친구도 좀 그렇다. 아무튼 이제는 기분 나쁜 마음 좀 풀렸길 바랄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친구 유땡아 친구인데, 유쌤 안녕하세요. 전 전라남도 여수에서 유쌤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이름 밝혀도 되나? 유수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학교를 전북 완주에 있는 열정이 가득한 특목 중인 화산중학교에 가게 됐어요. 가고 싶었던 중학교에 가서 너무너무 좋지만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처음 보는 학생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대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유쌤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따뜻한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거기 가서도 앞으로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강의도 듣고 걱정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쌤 항상 알차고 재밌는 강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부탁드려요. 파이팅! 이렇게 썼어. 우리 유수아 친구 근데 어떻게 기숙사 들어갔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가 지금 많이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들어갔던 들어갔지 않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한 학기가 지나서 적응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근데 중학생인데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 이게 대학생들도 기숙사 생활하는 걸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거든. 많이 힘들어하고 가족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해서. 근데 중학생이면 더 부모님 생각도 나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기를 바랄게. 아무튼 가서 열정이 가득한 화산중학교에 갔다면서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거기 가면 이제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일 거 아니야. 그치? 힘내서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아가 멋진 꿈 이룰 때까지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 힘내. 파이팅. 언젠가 이렇게 좀 힘들거나 좀 지치거나 이러면 늘 와서 글 남겨도 돼. 알았지? 힘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우리 친구들의 사연을 많이 들어보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또 헤아리고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 안녕.